반갑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장중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6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분위기는 코스피 쪽을 조금 넘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주체가 전체적으로 다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주기에는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와 정책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 관련한 그런 테마주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철강 섹터라든지 또는 이제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차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양봉을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21선 저항에 또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난번에 그 수요일날 만들어졌었던 이 음봉 캔들의 저항대 진입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오늘은 강하게 양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상승 흐름들 조금 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위쪽에 61선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 봤자 위쪽에 좀 갇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아예 그냥 쭉 치고 올라가서 한 2700포인트 이상까지 만들어주기만 한다라면 이제 한 6월달 되면 이제 만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을 이제 2700포인트 위쪽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항대에 근접하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되고, 62선 저항은 글쎄요인데, 일단 넘어가주면 좋습니다. 넘어가주면 좋고, 6월 만기를 요 2700포인트 위쪽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추세 전환이나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장중 저점 이런 부분들은 아직 형성되진 않았고요. 네, 계속 상승하고 나서 이제 이 포지션이 이제 지지가 되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간다라면 저점이 형성되겠죠. 자, 어쨌건 오늘은 아침 시점에서 뭐 내렸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갭상승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은 더 좋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 포인트가 있다라면 아침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뭐 흐름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괜찮은 모습이고요. 오후에 약간씩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아마 지금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저점 구간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뭐 저점이라고 하긴 좀 조금 애매하죠. 일단 주가 상승한 시점에서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지지선 대 포인트가 일단 이 자리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뭐 특별하게 뭐 흠잡을 거라든지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속 팔아먹고만 했던 금융투자가 아침부터 신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수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죠. 근데 금융투자 매수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어차피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저항대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금융투자가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투자 노리는 구간대가 2600포인트 후반대 정도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61선 저항만 어떻게 잘 넘겨준다라면 뭐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도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저쪽에서 저항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2650포인트가 또 다시 지지선 역할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 좋겠는데 오늘 순매수긴 해요. 순매수긴 한데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은 네, 좀 소극적인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한번 볼까요? 네, 해외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해외 지수들은 조금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혼조세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바닥을 좀 잡아서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환율 같은 부분이 지금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21선 지지,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내용이 21선을 이번에 깨고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갔을 때 1250원이나 또는 그 124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음 주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가 일단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데
반도체 동맹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동맹.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에게 호재성 재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주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되는 거죠. 왜 이걸 안 사? 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방문을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겠죠. 그럼 기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뭐 바이든 삼성전자 방문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분위기적으로는 네,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정책주들도 그래요. 오늘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다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대체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지금 2% 상승이고요. LG화학은 6% 상승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뭐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가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가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물망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오늘 SDI 그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상승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22일 일요일날 이제 현대차를 또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쪽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걸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뭐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으로 진행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네, 코스닥도 뭐 크게 오른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상승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덕에 이제 많이 내렸었던 그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반등으로 계속 연결돼서 올라갈런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끝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반등의 가능성을 많이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 한 번 더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천보 이런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달려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2차전지나 2차전지를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야 됩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둘 다 아직은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뭐 일단은 저점 잡아주는 형태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지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기대치는 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군들은요. 테마주 쪽에서 지금 보시면 대주산업이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료 관련한 종목인데, 야, 이게 직전 고점대를 딱 뚫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잔량도 제법 많거든요. 잔량이 한 300만 주 정도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170만 주 좀 줄었네요. 근데 잔량 같은 경우냐, 뭐,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한가로 강하게 들어갔다라는 거, 상 풀리지 않고 간다라면, 네, 100만 주 이상의 잔량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종목이라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잔량도 지금 20만 주대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단기적 어떤 재료를 통한 반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사료 관련한 고려산업이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금강, 철강, 네, 철강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아침에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강은 당연히 올라갔던 거고 한신기 같은 경우처럼 이제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 오늘 한전 KPS도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식품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책이나 어떤 재료
테마 이런 것들이 형성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SHNL가는 이제 그 정리 매매죠. 그래서 이건 끝나는 부분이니까 신경 쓸 건 없고요. 뭐 크게 밀리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WI가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고 뭐 다스코, 뭐 AP 위성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변동성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특별하게 많이 밀렸다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2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에 대한 기운이 훨씬 더 많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은 계속 이어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막 그냥 급하게 사야 되겠어, 막 서둘러야 되겠어, 이런 식의 어떤 대응만 아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잘 기다려주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딱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여기 아예 넘어가면, 아니 2700포인트 넘어가면 매수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뭐 꼭 여기서 사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대부분 잘 참지 못해가지고 막 질러놓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들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시총 상위 종목에서 그냥 쫙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 쪽으로 집중이 된 모습, 그 다음에 대형주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시총 상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살 줄 알았더니 매도를 했네요. 그럼 하이닉스 이런 쪽은 매도가 좀 들어가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매수가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지만 이건 오후 가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은 끝나봐야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방향성만 봐서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오늘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로 확장하지 않거나 그냥 유지만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알아서 달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이 상승 쪽 유지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보유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오늘 뭐 사보고 싶었었던 종목들이 좋은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한 번씩 건드려봐도 되는 위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냥 뭐 마음 편안하게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내린 상태에서 어제 혼조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일단은 하락이 조금 멈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말장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 마감을 해주기만 한다면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자, 정상회담이 지금 평일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휴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일 동안에 이 정상회담 관련한 종목군들이 뭐 그 응집을 조금 해놓거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미리 사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씩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는 2650포인트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라면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편안하게 시장을 즐기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